18시간씩 공부하는 집중 공부라는 걸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값진 것이 기록하라였습니다. 기록을 많이 해서 기억에 많은 것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영감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리포트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사업 구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아이디어로 쓰기도 하고 투자처를 찾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요, 기록하면 좋은 것들, 기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서 몸에 익히시잖아요. 영감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기록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록들 많이 하시죠? 아침에 플래너 쓰시는 분도 많고요. 메모장에다 메모 많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요, 한 40년 전 얘기인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때 독서실 끊어놓고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는 집중 공부라는 걸 실행해봤다 그랬잖아요. 이때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핵심이 기록하기였어요. 첫 주를 18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성과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논문을 한 10편 읽었고요. 책도 2권을 병행해서 제가 한 주일 만에 완독을 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하니까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것을 조금 천천히 해도 18시간씩 공부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충분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한 게 기록이었습니다.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논문 책에다가 이렇게 색펜으로 표시도 하고요. 옆에다가 키워드들을 메모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면 메모장에다가 기억에 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키워드 노트를 했고요. 논문이나 책을 다 읽고 나면 그것을 독서 노트에다가 제 생각까지 포함해서 키워드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리하는 노트 작업을 또 했습니다. 18시간씩 공부하니까 이렇게 해도 일주일 진도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어요. 놀라운 거는요, 한 3, 4주 되니까 기록하는데 별로 시간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까지 마스터가 되니까 속도도 기록하지 않을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특히요, 기록을 하게 되면 맥락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때문에 책도 훨씬 빨리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겁내지 마시고요. 시간 너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기록하세요. 많은 양의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디슨의 말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죠.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중요하다. 이게 에디슨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이걸 의미합니다. 노력을 99% 해서 많은 것을 쌓으면 거기에서 1%의 영감이 나오고 그 영감이 우리가 무엇을 해갈 때 엄청 중요하게 작동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99%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에디슨이 실제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발명가가 됐던 것이죠. 이 에디슨의 얘기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양질전화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질적인 변화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감이라는 건 이렇게 양질 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신사임당의 유튜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주 보는데요.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거기에 자주 나오는 얘기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 걸 열심히 찾아서 자주 올리는 거예요. 이 양이 집적되다 보면 그 안에서 우연한 히트 상품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우연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질적 전화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또 신사임당님 유튜브에 출연해서 대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내서 히트를 했어. 그랬더니 인터뷰 요청이나 뭐 어디 문화원 같은 데서의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이거를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죠. 이런 양적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오더라. 우연 같은 거예요. 이 우연은 양질 전화에 의해서만 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감이라는 것도 결국은 지식의 총량이 머릿속에 왕창 들어가면 양질 전화에 의해서 온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기록하고 양질 전화하고 뭔 상관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나 또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새롭게 느낀 것이나 뭐 어쨌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다 휘발해버린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기록은 그 휘발해버리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기록으로 남겨주시고요. 시간 날 때 걔를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보고 기억이 난 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글을 써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시면요, 휘발하지 않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록하면 좋을 것들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면 좋을 것 첫 번째, 당연히 책을 읽거나 공부한 것이죠. 얘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록해서 기억으로 우겨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거 있죠.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좀 엉뚱한데요,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 하다가 퍼뜩퍼뜩 떠오른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기록해 두셔야 돼요. 책으로 읽는 것이나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책에다가요, 줄 치셔야 되고요. 연필로 동그라미 쭉쭉 치셔야 되고요. 연필로 마찬가지로 책 사이드에다가 핵심 키워드 같은 걸 자주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의 한 챕터를 읽었어요. 그러면 메모장을 꺼내셔가지고 한 챕터 읽은 것을 쭉 머릿속으로 상기하면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쭉쭉쭉쭉 키워드로 메모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정말 권하는 거는 논문을 한 편 읽었을 때나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 반드시 독서 노트라는 걸 기록해 두시라는 거예요. 이 독서 노트는 메모장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서요,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키워드의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요, 이건 저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3도와 그림의 원칙을 되게 중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빨간 펜, 까만 펜, 파란 펜을 쓴다는 거예요. 정리하는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펜의 색깔을 달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할 때 가능한 한 이렇게 박스 같은 걸 쳐서 무엇이라고 쓰고 화살표 치고 다음 박스로 이어지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그려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읽은 것을 그런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노력을 저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야기 나눈 거요. 이게 두 번째인데요. 이야기 나눈 것 속에 자기의 새로운 생각도 많이 튀어나오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을 당연히 접하시게 됩니다. 얘를 그냥 버리시지 말고요, 꼭 기록해 두시기 바라요. 기자들처럼 그 자리에서 기록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안 되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라도 짧은 시간 앉아서 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때 이야기한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마찬가지로 키워드 메모를 해 두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요, 이것도 독서 노트처럼 생각 노트라고 해서 따로 정리를 해둡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면 충분해요. 세 번째가 이제 일상생활과 자기가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거잖아요. 이걸 왜 기록하는데요 하는데요, 이건 제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일상을 시간하고 같이 기록으로 쭉 많이 메모를 해두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상을 다시 되돌이켜 생각하면서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가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저는 저의 일상을 쭉 기록해둡니다. 이 기록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풍부함 같은 거를 선사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했어요. 그리고 체조를 하고 책상에 잠깐 앉았어요. 그러면 7시 20분 기상, 세면 후 플래너 쓰기, 이렇게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의미 있습니다. 오전 시간 다 지내고 짬이 없었어요. 점심 먹기 직전에 자기가 오전 시간에 한 것을 시간과 키워드로 쭉 메모를 해두는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일상의 과정에서 자기가 생각이 떠오른 것들이 기억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들도 같이 메모를 해두시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는 왜 음성 입력 기능이 취약하지?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메모해 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것을 양질 전화의 기록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하면서 혹은 행위 직후에 기록하기. 두 번째, 그 기록을 가끔 읽어보기.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도 열흘에 한 번도 좋습니다만 기록을 통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하고 기록 그 자체를 보시면서 재정리 작업을 하는 거, 글쓰기를 해보시는 것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3번의 반복 작업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록이란 휘발해버리는 것을 우리 몸에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이 기록을 하고 되뇌이고 글을 써보고 정리를 해보고 하는 작업은 우리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깊어지죠. 그 깊어진 관계의 결과로 튀어나오는 것이 영감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감이 있어야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한 리포트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이 기록에 의한 양질 전화와 영감이라는 세계를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